그래서 넓이를 마무리하러 가는데 이게 넓이가 계산이 복잡하고 길어. 요새 다 해왔어? 다 못했구나. 다 못했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오늘 끝내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뭐 끝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속도 맞춰서 쫓아올 수 있어야 돼서요. 오늘 못 끝내면 뭐 수요일 날 끝내면 되지 뭐,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요. 넓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넓이를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오늘 볼 거는 일단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과 넓이의 이등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얘는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걸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넓이를 구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표현이 나오면 정적분이 0인 걸 되도록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것보다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푸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실제로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두 개가 좀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11번부터 볼까? 1011번. 여기 1011번에 보니까 요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여라. 이 3차 함수는 x를 묶어보면 x-a, x-2가 돼. 그런데 a가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x축하고의 교점이 0하고 2하고 2보다 큰 a 값에 대해서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같다라고 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저 함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대 x제곱 플러스 2ax dx는 0이다. 요 식을 풀어주면 a 값이 나오겠다. 이걸 풀면 a에 관한 4차 방정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a 값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걸 그렇게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 얘가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된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면 a는 당연히 4가 돼야 돼서 이거 풀지 않고 알아주는 게 좋겠다. 선생님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의 문제를 보면은요. 좀 전하고 비슷한 문제가 요거 1015번 문제예요. 1015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는 특징이요. 요 대칭축에 관해서 좌우가 대칭인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이걸 미분하면 2x-6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x는 3이 극값이자 대칭축이 되겠다. 그죠?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우리 연전제곱 안 한다 그랬지. 이제 미분해서 극값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고요. 지금 A하고 B의 넓이 B가 1대2라 그랬어. 그러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가 모두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야 이거 넓이를 구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넓이, 이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3까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 dx를 하면 0이 돼야 되겠다. 그지?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부조에서에도 실려 있을 거고요. 잘 나오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비가 1대2라고 준 거. 이거 니네가 풀어. 니네가 풀면 되겠지? 자, 왼쪽에 1012번도 보니까 요게 4-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얘랑 x는 2, y는 k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이쪽 넓이는 2차 함수에서 k를 빼고 이쪽 넓이는 k에서 2차 함수를 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 2차 함수 4-x제곱에서 k를 빼서 만드는 게 0이 되는 성질이 있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만약에 여기 값을 모르니까 이걸 알파라고 놓고 여기서 알파까지는 0부터 알파까지는 2차 함수에서 얘 빼서 넓이 구하고 알파부터 2까지는 k에서 2차 함수를 빼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저희는 바로 이렇게 의심스러우면요 요 넓이 요 넓이를 식으로 만들어서 같다고 놓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뭐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기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2차 함수 fx 빼기 k dx가 될 거고 이거랑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 여기는요 k 빼기 2차 함수 dx가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럼 이게 1로 넘어가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 마이너스 k dx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뀔 텐데 그거를요 플러스로 만들어서 요 안에 부호를 바꿔주면 fx 마이너스 k dx 알파부터 2가 될 거야.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는 걸 얘로 바꿔주면 그러면 얘가 0인데요 야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니까 이 식에 나오겠다? 물론 이거 바뀌어서 표현이 돼 있네.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fx랑 fx 맞구나. fx 빼기 k dx는 0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도록 하세요.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요 1016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얘가 모의고사급 문제고요. 니네 부교재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였나?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3차 함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요걸 S2라고 할 때 얘네 둘의 넓이가 같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 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치?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는 식을 어떻게 써요? 인테그랄 0부터 감마까지 저 3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dx는 0이다. 이걸 풀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전개하면 이 안이 감마하고 k의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걔가 0이 된다고 식을 세운다고 식 하나에 문자 두 개니까 못 구하죠. 근데 거기에서 뭘 이용할 수 있어? 이거의 세근이 이거라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감마의 세제곱 2 감마 더하기 k는 0. 여기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보면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에 0부터 감마는 4분의 1 감마의 4제곱 마이너스 감마제곱 더하기 k 감마는 0. 이걸 두 개 연립으로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감마는 0이 알 테니까 양변을 감마로 나눠주면 4분의 1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k는 0이고 여기서 k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겠다. 그치?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요 위에서 아래를 빼자. 세제곱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4분의 3 감마 세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감마는
0이 되겠네, 그지? 그럼 얘는요. 감마로 묶어주면 4분의 3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감마는 2분의 루트 3 감마 플러스 1 2분의 루트 3 감마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감마 값이 뭐가 나와? 감마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거나 루트 3분의 2거나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올 텐데 감마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3분의 2가 답이 되겠다? 그럼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K는 2감마 마이너스 감마 세제곱이니까 K는 요거를 2배한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요거 세제곱하면 2번 곱하면 3분의 4가 되고요. 한 번 더 곱하면 루트 3분의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해서 둘이 빼주면 3 루트 3분의 12 빼기 8 하니까 4가 나오겠네. 그치? 위아래에 이제 루트 3을 곱하면 9분의 4 루트 3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 요렇게 연립을 해줄 수 있는 테크닉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잘 나오는 테크닉입니다. 해를 안 주고 이렇게 근과 관계식을 이용해서 둘이 연립해서 푸는 스타일. 자, 하나 더 봐요. 2개 더 볼 거예요. 그리고 7번.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 자, 이등분 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요 원점을 지나는 y는 mx가 2등분한데 얘네들이 같도록 이렇게 2등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일단 S1 더하기 S2는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dx가 되겠지. 그지? 야, 이거의 두분이 여기 있으면 이거 적분하라고 공식으로 풀죠.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윗끝 빼기 아래 끝의 세제곱 이렇게 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9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S1은 4분의 9가 돼야 되겠다 얘가. 그치? 근데 S1을 구하려면 이 넓이는요 일단 그래프는 있으니까 여기는요 여기 교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돼. 자, 그래서 그래프 있으니까 두 곡선은 이루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점의 좌표 구하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mx 넘어와서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3x는 0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m 마이너스 3은 0이라 x는 0하고 3 마이너스 m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그러면 s1은 인테그랄 0부터 3 마이너스 m까지. 그런다 위에 있는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얘를 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mx dx 여기 4분의 9라고 풀면 되겠다. 그치? 자, 근데 이거 역시 어떻게 돼요? 이 방정식의 두분이 0하고 3 마이너스 m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윗끝 빼기 아래 것인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럼 양변에 6을 곱하면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 4분의 9 곱하기 6 띵띵 3 2 2분의 27이 되겠다. 자, 얘는 세제곱한 게 27이 되는 수니까 이거 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하라는 게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나왔어. 답은 2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넓이를 구해줄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자, 뒤로 넘겨서 1018번도 하나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실려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수능 기출 문제거든. 평가원이 없나? 자, 계산이 약간 복잡해요. 약간. 이런 건 자꾸 풀어봐야 그냥 풀면 돼. 하게 되거든.
지금 보면 요 4차 함수하고 요 4차 함수 얘는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위로 뒤집힌 요거야. 요게 얘가 되겠다. 극대 값이 있는 4차 함수. 자, 그런데 얘하고 얘가 이루는 넓이를 요 2차 함수가 2등분한다고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요 빨간 것과 얘가 이루는 넓이를 일단 구합니다. 첫 번째.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 교점의 좌표가.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넓이를 일단 구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2배 x는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dx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랑 이루는 넓이 얘네 둘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면 이거의 반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거에서 이걸 빼줍니다. 마이너스 x는 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kx dx. 자, 얘부터 이거 구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2 x의 5제곱 더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치? 몇으로 통분해야 되니? 30? 30분의 6 곱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더하기 15에서 얼마야? 25, 13. 이게 30분의 13 나온다?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0분의 1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풀어서 다음 여러분이 내시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니까. 알았지? 자, 다 개념은 없이 계산이 어려운 문제들이라. 자, 유형 하나 더 보러 갈게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 오늘 아마 저기 그 속도 가서 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거 11번까지만 보자. 그러면 세 번에 끊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두 개 6개만 보자. 여기까지 후딱 풀어봐요. 7번까지 6번 7번. 일단 선생님이 풀어드리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시간 그렇게 많이 못 드리니까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음 가이드 갈게요. 자, 그 다음 최대 최소인데요.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 처음 배운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치? 완전 제곱해갖고 근데 어차피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그 값을 찾아서 그래프의 범위를 따서 하는 거니까 지금 미분에서는 그냥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극대 극소값을 구하고 구간 안의 모든 극값과 구간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 그치? 고1 때 배운 산술기하평균에 의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치? 주어진 첫 번째 문제는요. 산술기하 문제네. 딱 보니까 생긴 게 산술기하잖아. 그치? 얘네들의 곱이 나와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지금 보면 둘 다 3차 함수인데요. 양수 K에 대해서 요 3차 함수는 양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Y는 4K X 세제곱. 얘는 음수니까요. 이걸 뒤집어 놓고 폭은 좀 줄어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라고. 어이씨,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겠냐? 이렇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k분의 1 x 세제곱인데 얘하고 x는 1로 둘러싸인 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다. 그치? 그럼 이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4kx 세제곱 플러스 k분의 1 x 세제곱 dx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이걸 적분하면은요
얘는 얘는 개수니까 4k 플러스 k분의 1은 밖으로 빼주고요. x 세제곱만 적분을 하니까 4분의 1 x 4제곱 0부터 1까지라 이 값이 여기 4분의 1 되니까 곱하면 k 플러스 4k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라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4분의 1하면 얘가 1이 되겠다. 그치? 그 최소값을 1이라고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가 주어졌었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페이지 가지 말고 이쪽에 있구나. 이쪽에 몇 개야? 135로 풀어드립시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여라.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일단 인테그랄 0부터 k까지는요. 밑에 있으니까 요 2차 함수를 부호를 바꿔서 k부터 2까지는요.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x제곱 0부터 k 그리고 더하기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x제곱 k부터 2까지. 그럼 얘가 k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그치? k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올래나? 자, 얘는요. 얘를 풀어보면 k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k의 세제곱 0 집어넣으면 0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빼기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k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k의 세제곱에서 6분의 1 k 세제곱 6분의 1 k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k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넓이를 표현해 보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k 값이 0부터 2 사이일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미분해서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라 0부터 2 사이에서 최소가 되는 k의 값은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이게 k의 함수가 돼서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구간 안의 모든 극값과 구간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저 밑에 내려가면 상문제가 하나 있네요. 자, 요 3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죠. 좀 전랑 똑같겠다. 이거 구하면 a의 함수가 될 거야. 자, 지금 얘는 그래프가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a는 요 사이라고 돼 있다. 그치? 그랬을 때 요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니까 좀 전랑 똑같은 문제네. 그치? 자,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는 요거 전개한 거.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 더하기 요 넓이는 a부터 1까지는 이걸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dx 자, 척분합니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대제곱 플러스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ax 얘는 a부터 1까지 다 복잡해 버려. 자 얘는 a 집어넣으면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4분의 1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a 빼기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a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 4제곱 플러스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딱 복잡해 보이네. 자 얘하고 얘는 똑같죠? 둘이 똑같잖아. 그거 바꿔주면 그래서 요거들이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2분의 1 a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a 4제곱 여기까지 계산하면 자 얘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제곱 얘도 플러스 2분의 1 a제곱이 될 테니까 플러스 a제곱 그지 그지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네 그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2배에서 마이너스 3분의 4a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요거 f a라고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최소가 되는 a 값을 구하라니까요. 미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a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분의 4 얘를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을까? 그럼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a 마이너스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2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아따 힘들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답이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아니고 1도 아닌데? 잠깐만 내가 뭔 실수를 했니? 계산이 어디가 틀렸다. 마이너스 3분의 2 a 세제곱 플러스 2a인데 아까 a가 왜 나왔지?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2a 야 이게 똑같지가 않다 그죠? 여기는 플러스 4분의 1 여기도 플러스 4분의 1인데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a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a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 여기 없었어요. 여기 계산 선생님 잘못했어. 야 지금 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데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잖아. a는 없어지는 거였어. 선생님 이걸 잘못 계산해. f 프라임 a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2a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a a 플러스 루트 3 a 마이너스 루트 3 맞나? 그렇지.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에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그러면 이게 f 프라임 a야. 그럼 fa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최소값은 0일 때 나오겠다. A가. 예. 중간중에 계산 실수를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도록 하세요. 자, 이게 최대 최소 문제고요. 그 다음은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F, X 플러스 P는 FX하고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Y는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주기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얘가 0하고 P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2P, 여기는 3P, 여기는 4P.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요 넓이가 S야. 그럼 얘네가 다 S가 돼서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fx, dx는 S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다면 인테그랄 0부터 3P까지 fx, dx는 어떻게 돼? 요 길이가 P일 때 S인데 요 길이가 3P가 되면요. 예. 3배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는 요게 요렇게 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P까지 fx, dx는요. 알파 값에 상관없이 항상 S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알파야. 그럼 알파 플러스 P는 여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이 요거 떼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P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P면 얘는 S가 되겠다 무조건.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하면요. 요거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3P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요 길이가 3P라면요. 3배가 됩니다.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주기함수는 예, 요 구간의 길이가 P가 되는 게 P의 배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요 정도 유의해주면 되고요. 요걸 이용하는 문제나 요걸 이용하는 문제는요.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기함수를 이해하는 학생은 이걸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정원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출제가 된 적은 없어. 네, 이번엔 출제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같이. 자, 일단 이 문제 봅시다. 얘가 주기가 3이라고 돼 있어, 그지? 1부터 4까지가 2래. 야, 요 길이가 3이니까, 야, 길이가 3인 fx에 길이가 3인 부분의 정적분은 늘 2가 되는 거야. 얘를 구하는데 요 길이가 얼마야? 12잖아. 그럼 얘는 3의 4배잖아, 그지? 그럼 얘 2의 4배에 8이 되겠다고. 이 너비가 중요하다고요. 예. 주기가 3이니까 3의 배수일 때 이게 되는 거야. 주기가 3인데 뭐 여기 요 길이가 2일 때 적용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예. 자, 그리고 주기함수는 얘 말고 뭘 풀어줄까? 하나. 오른쪽에 2개 풀어줍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 예.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2네요. 그런데 이게 우함수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주기가 2인데 주기가 요 길이가 2인데 우함수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0부터 2까지가 8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는 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4가 되는 거지. 요 넓이 4고 요 넓이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주기가 1이라고 봐도 돼. 넓이 자체에 관해서.
근데 어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면 얘는 주기 2 곱하기 얼마야? 10배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한 주기에서 8이니까 얘도 8의 10배에서 80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우함수인 건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봤네. 야 어디든 상관없다 그랬잖아. 지금 이 문제 이거 없어도 성립하는 거였어. 우함수란 말이 없어도. 네. 자, 그 다음 거 1030번은요. 얘는 주기가 3인 주기함수인데요. 얘가 0부터 3까지의 그래프만 주어졌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0부터 1까지는 2x야. 그럼 요 넓이는요. 1에서 의 함수값이 2가 되니까 요 넓이는 1이 되겠다. 그죠?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상수함수 1이에요. 그럼 요 넓이는 2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2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고요. 3을 여기다 집으면 함수값이 0이 되니까 1차 함수면 직선이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요 넓이도 1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는 4가 되겠구나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지? 근데 몇부터 몇까지? 0부터 k까지가 13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13은 요 4가 3개 있고 1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주기가 3번 돌라면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fx dx가 1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저 k값은 얼마겠어요? 9보다 1 큰 10이 답이 되겠다. 요만큼을 더 더한 거잖아. 거기다 9까지의 정답분에서 요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자, 역시 한 15분 정도 드린 다음에 오늘 뒤에 배우는 두 개 유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 앞에 게 안 나온다기보다는 역함수와의 정답본 문제. 15분 뒤에 그거 유형 두 개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자, 오늘 마지막 가이드 들어가고요. 일단 마지막 가이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며칠이냐? 2일이지. 2일. 일요일 2일. 일요일 3, 4, 5, 6, 7 2,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일요일 날은 무조건 수업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무조건 수업이 있는데 요 19일 날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요걸 15일 날 하겠다.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19일 수업이 15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일단 일요일과 수요일 날. 근데 그 뒤로는요. 토요일, 일요일로 요 뒤로는 좀 토요일, 일요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아니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 요주 이후부터는 토요일로. 왜냐면 이때 저거 중학교 애들도 시험 대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주중에만 거의 해서 토요일로 하고요. 일단 기본은 토요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알았지? 여기서부터 한 4주 정도 후에 아마 있을걸? 니네 시험이 12월 세 번째 주가 있을 거야. 그래. 4주 정도 이렇게. 근데 시험 대비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야? 요 5일? 9일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이때 9일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뭐 왔니? 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정적분에 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 요거를 y는 gx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gx가 fx의 역함수야. 의 정적분은 두 가지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a의 함수값부터 b의 함수값까지 역함수 gx dx, 이런 걸 구하려면 얘는요, 윗끝의 곱인 bfb에서 아래끝의 곱인 afa를 빼주면 돼요. 이건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한 요런 함수가 y는 gx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요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다음 여기가 a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fb가 되는데, 요게 y는 x니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가 될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역함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잖아. 근데 얘가 여기로 옮겨도 똑같겠지. 얘네들이 y는 x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1로 옮겨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면 되겠다. 두 개를 더하라는 거. 그럼 이 넓이는 요 넓이 b 곱하기 fb에서 요 넓이 a 곱하기 fa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서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fx와 y는 gx가 이루는 넓이는 2 곱하기 y는 fx와 y는 x가 이루는 넓이가 되는 성질이 있겠죠. 얘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한 요게 y는 gx가 될 거거든. 그러면 fx와 gx가 이루는 넓이는 fx가 y는 x가 이루는 넓이의 2배가 맞겠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한테 fx와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y는 fx와 y는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2배 주게 돼 있습니다. 얘는요, 둘 다 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어느 학교든지 두 개념 다 나오거나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얘는 역함수, 얘 역함수야. 그리고 얘는 F형 아니니? 여기다 영지분이 미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2의 함수가 F2 아니니? 이 집어넣으면 10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20 빼기 얘네들이 곱한 0에서 20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예. 요것도 요거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요 스타일로 나와요. 세 번째 문제 정도. 얘는 이걸 구하래.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역함수의 dx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원래 앞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러면 이걸 구하려 했는데 보통 이게 있어야 얘네들이 더한 게 5b 빼기 1a가 답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요 이 값과 이 값을 구해서 이 값을 구할 겁니다. 일단 fx가 함수값이 얘가 1이 나오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1이 나오겠니?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 1의 함수값이 1이지? 자, 함수값이 5가 나오는 건 어떤 값일까? 2가 되지 않을까? 자, F1은 1이었고요.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이 되고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F2야. 얘가 F1이고 그럼 A가 1이고 얘는 2인 거야. 얘는 2고요. 얘는 1인 거라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는 거냐 10 빼기 1에서 9가 된다.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가 이거였잖아.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dx. 이걸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얘는요 적분하면 8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4분의 1 x 제곱 1부터 2까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더하기 1 빼기 1 집어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3. 그지? 야, 8분의 24에서 8분의 3을 빼면 8분의 21. 그래서 얘는 8분의 21이고요. 얘는 9는 8분의 72잖아. 그지? 그럼 8분의 21, 8분의 72가 되려면 얘는 8분의 5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 8분의 51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알았지? 앞에 거 두 문제처럼 안 나와요. 이 정도 어렵게는 내줘야지. 이거 꼭 잘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오히려 뻔한 문제. 유형 11번은요. fx하고 역함수가 이룬 넓이를 구하래요. y는 x제곱과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여라. y는 x제곱은 역함수가 없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만 하면 역함수가 있겠지. 얘 역함수는요 y는 x에 관해서 대칭해 요런 함수일 거야. 그랬을 때 이 y는 gx와 y는 f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고. 이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야, 이 넓이는 당연히 x제곱은 x를 풀면 x는 0하고 1이 나올 거 아니야. 0하고 1. 그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x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x제곱 dx를 해주면 2분의 1을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가 이거 6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걸 2배야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죠. 함수 fx와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아예 처음부터 역함수와 이루는 넓이를 구하래? 그럼 y는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2배 하면 돼요. 그럼 y는 x하고 얘가 이루는 넓이는요. 일단 첫 번째 교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x 없어지니까 x제곱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니 0하고 0하고 1이 나온 거야. 0이 중분으로 나왔다는 건 여기서 접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요. 두 번째 그래프는 y는 x하고 0에서는 접하고 1에서는 만나야 되는 3차 함수잖아. 근데 이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요런 정도로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세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x에서 저 3차 함수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1까지가 되니까 12분의 1이 나오겠다 이게. 그럼 구하려는 답은 이거의 2배 6분의 1이 되겠구나. 그죠? 예. 이 정도 수준이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그래. 여기까지 수탁 마무리하고 선생님 프로 문제만 일단 풀어보고 가시도록 하세요. 집에서 잘 마무리해서 여기 11번까지 테스트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볼 거예요. 예. 딱 마무리하고 가.